모두의 따뜻한 모따띠리비. 안녕하세요. 모타트리비 아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속적인 잉여소득의 원칙,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비결, 바로 파이프라인 우화입니다. 도서출판 라인이고요. 저자는 버크헤지스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새로운 차원의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우화는 파이프라인 구축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하루하루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나아가 현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장은 새는 알을 깨어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이프라인의 힘, 신개념 파이프라인입니다. 버크헤지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입니다. 라는 말들을 사업가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독립성과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아버지는 소유한 사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강조한 아버지는 파이프라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초기 물통을 지니는 것보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이 책을 썼고 생명선을 구축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1장 새는 알을 깨트려야 날 수 있다. 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고 싶으세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싶으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물통을 날라야 돈이 들어오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열심히 일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평생 들어오는 인세 수입을 벌고 계십니까? 물통을 나르는 삶은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시간을 들인 만큼만 돈을 법니다. 물통 나른 대가로 받은 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세 수입이나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파서 한 달 동안 직장을 나가지 않는다?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통을 나르지 않는 이상 돈은 벌 수 없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일로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갑자기 끊긴다면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세요? 수입이 없다면 얼마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수단인 생명선을 확보해 두셨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인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잠자거나 먹거나 또 삶을 즐기는 순간에도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구적인 수입으로 인세 수입의 힘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생명선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통이 작을수록 파이프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번다고 반드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큰 물통을 날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지 않으면 결국 그 물통은 말라버립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 파이프라인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의 원리를 알고 계세요? 1444년 구텐베르크가 만든 인쇄기는 책을 만드는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을 인쇄기를 통해서 한 번에 만드는 과정으로 인쇄업자의 돈과 시간과 지렛대 작용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로 높여놓았습니다. 일일이 책을 손으로 썼던 시대에는 물통 나르는 것과 같은데 인쇄기로 작업하니까 한 번에 100권, 1000권도 만들 수 있어서 노력으로 한 번 이용할 경우 노력으로 100배, 1000배, 심지어 100만 배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게 합니다. 배가의 원리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나게 합니다. 지렛대 원리를 활용하면 아무리 적은 돈과 시간도 1000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돈과 시간을 레버리지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엄청난 결과물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배가의 개념 또는 칠의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대로라면 10만 달러가 7.2년 후에는 20만 달러가 되고 14.4년 후에는 40만 달러, 21.6년 후에는 80만 달러, 28.8년 후에는 160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원금을 배로 증식시키면 파이프라인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가 원리가 지렛대 개념을 적용할 경우 100만 달러를 상속받은 사람은 케네디, 듀폰, 파이어스톤, 포드, 록펠러, 게티 집안의 수천 명의 상속자들이 재산을 고갈시키는 일 없이 계속 물이 흘러들기 때문에 그들의 물탱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빚을 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고려하는 성인 역시 아이들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좋은데요. 쓰기와 주기통에는 자동차 할부금이나 음식, 주거, 오락, 기타 매월 지출되는 것들을 통장에 넣어주는 생활비 통장, 또 가족 휴가,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집수리 등 기타 주요 지출 통장, 주식이나 채권, 개인 투자 적립금, 부동산, 기타 등 파이프라인을 위한 투자 통장을 분류해 놓아야 합니다. 부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돈을 레버리지 하려면 매달 정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절대로 찾아 쓰지 말고 배가의 원리에 따라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달의 수익 중에서 얼마간의 돈을 파이프라인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 대부분은 자신이 버는 수익의 15에서 20%를 적축해서 미래를 위한 주식, 채권, 사업, 임대재산, 상업, 부동산, 연금 등의 재산 증식 파이프라인에 현명하게 투자합니다. 사실 배가 원리를 실감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배가의 양과 속도는 수십 년이 지나야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과거에는 백만장자 클럽에 들어가려면 막대한 유산 상속을 받거나 인류 학교에 들어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백만장자 대열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수입해서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투자해 시간이 갈수록 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원칙에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40년, 50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짜리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일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레버리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시간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을 제공하는데 시간 레버리지는 모든 사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시간은 빈부격차를 구분하지 않지만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김없이 1440분을 제공받습니다.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하루를 분으로 계산하며 1440분이 됩니다. 이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살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바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재의 연속 자체가 인생입니다. 뒤로 미루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투리 시간은 거의 무관심할 정도입니다. 큰 단위의 시간에는 항상 조금씩 자투리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대충 계산해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거의 22년에 가깝습니다. 결국 몇 분의 시간도 모으면 상당한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2시간씩 3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16시간, 1년이면 80시간을 생산적인 시간에 쓴다면요? 여유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는 비결입니다. 빌 게이츠는 퇴근하고 와서 TV 앞에 넋놓고 앉아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므로 저녁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이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할 적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흐름이 어느 순간 멈칫하면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물통 나르는 사람에게 수입이 끊긴다는 것은 인생의 험난한 풍파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 레버리지 수단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발명품보다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숫자의 백만장자를 배출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 파이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인터넷입니다. 신개념의 파이프라인, 이 장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해 50년이 아니라 2년에서 5년 만에 지속적으로 인터넷 수입을 창출하게 해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법을 말합니다. 인터넷은 세상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사실 복잡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쇼핑을 해야 하나,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구매일까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이 너무 방대해서 원하는 걸 찾기가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는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은 TV 광고나 인터넷상 광고가 아닌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방식을 입으로 전달하는 광고, 구정 광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 상품과 서비스를 무료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 쇼핑하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그런 추천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욱더 충성스러운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충성해주고 돈을 번다. 시간과 사람들을 레버리지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충성스러운 고객이 생기게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안겨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됩니다. 바로 윈윈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더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여 여러분이 좋아해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 가도록 추천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소개를 받아 발생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에 대한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기술적인 부분을 도맡아서 해결합니다.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 생산, 상품 배송, 신용카드 처리 등 일을 담당합니다. 이는 서로 이익을 주는 윈윈 전략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인쇄 수입을 얻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늘 해오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써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의 원리가 전자상거래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로 늘어나는 배가의 원리가 인터넷 속도나 범위와 결합하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나 사람관계를 배가하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5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시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를 살되 미래를 계획하라. 파이프라인은 생명선입니다. 그러니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미래의 어느 날 이 책을 보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